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거실에 놓는 전기 스탠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전등 갓부분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쉐입에 스타를 선택을 하시고요. 탑뷰에서 스타를 하나 만듭니다. 네, 그리고 모디파이 패널로 가서 보시면은요. 포인트 부분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이렇게 6개의 포인트를 갖고 있지만 전등갓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포인트 부분의 수치를 좀 높여주겠습니다. 저는 30으로 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레디우스 1값과 그리고 레디우스 2값을 적당히 주시고요. 밑에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수치를 올려보시면 네, 이렇게 모양이 일그러지는 효과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이 필렛 레디우스 1과 필렛 레디우스 2는요. 일단 뷰포트에서 잘 보이도록 크게 확대를 해 놓고요. 필렛 레디우스 1값을 올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깥쪽에 각진 모서리 부분이 부드럽게 되고요. 다음에는 필렛 레디우스 2값을 올려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쪽에 각진 모서리 부분이 부드럽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만 값을 올려줄 것이고요. 이 필렛 값을 너무 많이 올려주게 되면 나중에 버텍스들이 꼬여서 두께값을 줬을 때 원하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필렛 값을 조금만 줬고요. 다음에는 에디트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작업을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가 하면은요. 이 쉐입의 두께값을 살짝 주고요. 또다시 높이값을 적용시켜 줄 겁니다. 두께를 주기 위해서는 스플라인 레벨을 선택을 하시고요. 네, 아래로 오시면은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물론 옆에 있는 대화 상자에서 직접 수치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뷰포트에서 작업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뷰포트가 최소한 가깝게 보이도록 해준 다음에 직접 뷰포트에서 적당히 드래그를 해서 조금만 두께를 준 후에 익스트루드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네, 다음엔 어마운트 값을 적당히 주시고요. 이제는 이 갓의 윗부분을 조금 오므려 줘야 되겠는데요. 지금 만든 이 전등갓은 처음 생성을 시킬 때는 2D 쉐입이었지만 지금은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적용시켜 줬기 때문에 3D 오브젝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3D화된 오브젝트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에디트 스플라인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에디트 메시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야만 이 전등갓의 윗부분을 오므려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에디트 메시 명령어를 선택해 주신 후에요. 보시면 역시 서브 메뉴가 에디트 스플라인보다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공부를 할 것이고요. 일단 버텍스 레벨에서 위에 있는 버텍스들을 프론트 뷰에서 전부 선택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탑뷰를 선택을 하시고요. 탑뷰에서 XY 평면축으로 스케일을 적용시켜 주셔야만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등갓의 색깔을 바꿔주고 싶을 때는요. 오브젝트의 이름 옆에 색깔 상자가 있습니다. 네,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OK를 하시면 네,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는 가운데 있는 기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실린더를 변형을 시켜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탑뷰에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하이트 값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다음에 탑뷰에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고요. X, Y 측에
센터로 맞춰주고 OK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중간에 잘록잘록 들어간 부분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이 실린더에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을 더해줘야 됩니다. 모디파이 패널로 가보시면은요, 이 실린더는 현재 하이트 세그먼트 값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뷰포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 실린더는 현재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5개의 마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세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절이 있어야 손이고 발이고 구부러지는 것 같이 이 오브젝트를 변형시키는 작업을 할 때는 이 세그먼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높이 부분에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이트 세그먼트의 수치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네, 지금 5개의 세그먼트가 있는데요. 이 5개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16개로 수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경우는요, 이미 3D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역시 에디트 메쉬 명령어를 적용시켜 줘야 됩니다. 네, 다음에는 버텍스 레벨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프론트 뷰에서 하나씩 건너뛰면서 버텍스를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요, 또 다른 버텍스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을 누르시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옆에 플러스 모양이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요, 원하는 버텍스들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잘못 선택이 됐거나 혹은 작업하던 버텍스를 선택 해제해 주고 싶을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키보드에 Alt를 누르시고요. 네, 이렇게 Alt를 누르시면은요, 보시는 것 같이 마우스 옆에 마이너스 표시가 나타납니다. 키보드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버텍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선택 해제가 됩니다. 버텍스들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잘록 들어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탑뷰에서 XY 평면축으로 스케일을 적용시켜 주셔야지만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뷰를 선택을 하고요. F9를 눌러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경색이 검정색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메뉴바에서요, 렌더링에 인바이러먼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백그라운드 컬러의 색깔 상자를 눌러서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F9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맨 아랫부분을 표현해 줄 건데요. 스피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역시 탑뷰에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겠습니다. XY 센터로 맞춰주시고요. 네. 아래로 위치시키고요. 스케일을 사용해서 납작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 맨 아랫부분은요, 바닥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바닥 부분에 필요 없는 면들을 그냥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역시 모디파이 패널로 가셔서요, 스피어도 역시 3D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에디트 메쉬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버텍스 레벨에서 필요 없는 버텍스들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셔도 되고요. 다시 언두를 하겠습니다. 네, 폴리곤 레벨에서 역시 필요 없는 면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셔도 똑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매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보드에 M을 누르시면은요, 네, 이렇게 메테리얼 에디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 대화창은 재질 편집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맨 위에 6개의 구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슬롯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대화창에서 보시면은요, 6개의 슬롯이 보이고 있고요. 맨 앞에는 테두리가 하얗게 보입니다. 재질을 입힐 준비가 되어 있는 슬롯이고요. 이렇게 하얗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를 핫재질이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6개의 슬롯만 보이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그냥 6개만 갖고 쓰셔도 되지만 복잡한 작업을 할수록에 6개의 슬롯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슬롯 위에서요, 오른 클릭을 하신 후에 맨 아래에 있는 6곱하기4 샘플 윈도우즈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24개의 슬롯으로 바뀌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색깔만 입히는 작업을 해보겠는데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앰비언트의 경우에는요, 이 오브젝트에 재질을 입혔을 때 빛을 받지 않는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는 곳이고요. 디퓨즈는 이 오브젝트가 빛을 받아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 입히는 재질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있는 스페큘러의 경우에는요, 오브젝트가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는 부분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색깔을 입히거나 혹은 그림 파일을 오브젝트에 입힐 때요, 이 디퓨즈에다가 적용하게 됩니다. 디퓨즈 옆에 있는 색깔 상자를 눌러서 일단은 고동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까 만들어준 스탠드의 기둥과 아랫부분에 재질을 입혀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질을 입히기 위해서 기둥과 그리고 아랫부분을 선택을 했는데요. 기둥의 경우에는 아무리 선택을 하려고 해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랫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면이 빨갛게 선택이 됐는데요. 현재 이 에디트 메시의 폴리곤 레벨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오브젝트는 선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폴리곤 레벨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비활성화 시켜준 후에 다시 다른 오브젝트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는 이 재질 편집기의 툴바에서요, 앞에서 세 번째 보시면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네, 재질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적용시켜준 재질의 슬롯을 보시면은요, 사각형의 슬롯에 모서리 부분이 하얗게 역삼각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준 재질이 이 장면에 있는 오브젝트에 입혀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오브젝트에 다른 재질을 지정해주고 싶을 때는 옆에 있는 다른 슬롯을 선택을 하시고 역시 재질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요, 이 재질을 입혀주기 전에도 색깔은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이 재질 편집기에서는요, 이렇게 색깔만 바꾸려고 이 메테리얼 에디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가지 매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이렇게 색깔을 입혀봤고요. 네, 그 아래 보시면 스페큘러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재질이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부분을 표현해주는 곳인데요. 먼저 뷰포트에서 스탠드의 맨 아랫부분을 가까이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네, 일단 F9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요, 스페큘러 레벨에 아무 값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렌더링을 해보면은요, 오브젝트의 광택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 스페큘러 하이라이트에 수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슬롯을 다시 선택을 하시고요. 스페큘러 레벨에서 빛의 세기를 정해주고요. 다음에는 그로스니스에서 빛의 범위를 정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F9를 눌러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오브젝트가 빛을 받아서 약간 반짝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재질 편집기에서 매핑을 많이 해볼 건데요. 재질의 경우에는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커튼을 만들어 볼 것이고요. 더불어서 커튼에 그림 파일을 입히는 매핑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